이어서 볼게요. 여기 그래서 바소체라는 게 이어서 보면 칠판 진짜 좋네. 누구야? 상 줘야겠다. 진욱이. 그래서 지금 오세요. 밥 먹고 와. 상 좀 줄게요. 바수체라는 게 이거라고 그랬죠. X염색체의 유전자가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2배나 많으니까 이 유전자의 효과를 보정한다고 표현합니다. 보정. 2배짜리를 맞추는 거지. 보정하기 위해서 하나를 잠근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잠근 걸 바소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바소체가 왜 생기냐라고 물으면 왜 생긴다고 얘기하면 된다고? 그래. 유전자의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서 2배가 되면 안 되니까. 이 설명을 누가 했냐면 라이언이 했어요. 그래서 바소체가 생기는 효과, X염색체 유전자를 보정하기 위해서, 유전자의 발현량을 보정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한 라이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라이언 효과라고 부릅니다. 바소체가 생기는 이유를. 그래서 여기 보면 XXY인 사람, XXX인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뭐야? XXY는? 그렇지. 클라인펠터, 그쵸? 클라인펠터 이런 사람들도 요거 하나가 잠기겠죠. XXX면 이거 초여성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XXX 이 경우는 2개가 잠겨야겠죠. 실제로 2개가 잠겨서 X염색체 하나가 활동을 하고 2개의 바소체가 생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뭐야? XYY면 상관없죠. 예, Y는 이게 유전자가 몇 개 없어요. Y 위에. 그래서 Y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말고 생명활동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Y가 잠기진 않아요. 또 근데 그러면 XXX가 에서 2개가 잠기면 XX에서 하나 잠긴 거랑 별반 다르게 없죠? 다를 게 없죠. 근데 XXX만의 또 다른 좀 특징, 여성성이 강조되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나요? 실제로 특징들이 조금 나타나긴 합니다. XXX. 근데 여기 좀 신기하게 XXX는 원래 염색체 수가 안 맞아가지고 감소 분열을 안 해야 되는데 얘는 또 감소 분열해요. 그래서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XX의 특징은 여성성 막 엄청 여사 같고 이런 게 아니고 여자애가 키가 커. 초여성 증후군에 걸린 애들은 보통 한 168 이상, 170 넘어가는 키를 가지고 있는 병이 또 이런 병 걸리면 또 괜찮지, 그쵸? 괜찮고 애 낳는데 문제 없고.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얘기해서 아까 그 포백이 말씀드렸죠? 그 얘기 안 했어? 예. 얘기를 조금만 더 깊게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는 이 수정란이 만들어지죠. 바소체가 수정란 안에 들어있더라도 수정란 안으로 들어가면 풀립니다. 락 걸렸던 게 다 풀려요. 수정란 안에서는. 다 풀려가지고 이제 수정란이 돼서 이게 2세포기, 4세포기 이렇게 가죠. 이게 뭔지는 알지? 세포 분열을 하면 세포 하나가 이렇게 분리돼서 크기가 자라지 않고 2개가 그냥 붙어있게 되죠. 이걸 그래. 수정난의 세포 분열, 난할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야? 혹시 알아? 왜 이게 크기가 안 커져? 뭐가 없어? 간계 S기가 없으면 안 되지. 예, 지원기, S기, G2기 이렇게 있는데 이건 있어야 여기 DNA가 있지. 이거 없으면 여기 DNA 있고 여기는 없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되고 DNA는 있는데 여기 없죠?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시기가 짧죠? 그래서 자라지 못하지? 왜 그래야 되지? 이게 갖는 장점이 뭐야?
뭔 소리야. 자, 자라야 되는 시기가 적어. 그 얘기는 이 사이클이 빨리 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야? 얘가 수정란에서, 이게 수정란이 어디서 일어나지, 수정란이? 수정이 어디서 돼? 예. 여기서 일어나냐, 여기서. 여기서 일어나서 얘가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여기까지. 그죠? 며칠 걸려,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일주일 내외로 걸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될 때, 세포 하나가 몇 개가 돼야지 착상이 잘 되냐면, 한 10번 가까이 분열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한 번 분열하는데 24시간 정도의 주기를 가져. 24시간이나 25시간. 근데 10번 분열하려면, 일주일 안에 10번 분열하려면, 정상적인 세포 주기를 가지고는 10번 분열 못하죠. 그러니까 세포 주기를 줄여야지. 그래서 성장 시기를 빼버렸죠. 세포 주기에서. 그러니까 성장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양분들을 난자가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난자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 거죠. 예. 얘가 다 가지고 처음부터 다 가지고 시작해. 그래서 나눠지고 이러면 점점 세포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포배기라는 게 되는데, 포배기가 뭐냐면 포배기 다음에 낭배기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뒷부분 가서 뭐 발생단원 할 때 또 배우게 될 텐데, 포배기라는 게 뭐냐면 여기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뭐 이렇게 될 때 세포를 쪼개면, 칼로 여기를 세포를 쪼개면 세포 안이 꽉 차 있어. 세포 안이 빈 공간 없이 꽉 차 있어. 이거 이해됩니까? 꽉 차 있어요. 근데 포배기가 되면은 세포 안에 빈 공간이 생기고 세포가 바깥쪽으로 밀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포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 이걸 포배기라 불러. 빈 공간이 왜 필요하냐면은, 자, 사람을 칼로 자릅니다. 제가 일본도를 들고 여기를 이렇게 쫙 뱄어. 그러면 얘 몸이 이제 만화처럼 옆으로 싹 기울어져갖고 쓰러지는 거야. 이렇게 싹 쓰러져. 그러면 얘 몸통을 이렇게 들어. 그래갖고 내장을 쓱 빼내고 이렇게 옆으로 탁 보면 안이 꽉 차 있나, 벽돌처럼? 여러분들 생선 이렇게 뿍 쪼개서 내장 쫙 빼내면 안에 공간이 있죠? 그지? 그 빈 공간 안에 내장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포에 배치가 돼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내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 생겨요. 이게 포배기야. 이 안으로 세포가 밀려 들어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 내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공간이 생겨. 이거 왜 설명하냐면, 이게 이제 XX가 두 개 있을 때, 하나가 아빠한테서 온 거고 하나가 엄마한테서 온 거면 둘 중에 뭐가 락이 걸릴 거냐? 랜덤입니다. 근데 언제 랜덤으로 선택을 하냐면 포배기 때 선택합니다. 포배기까지는 락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되고, 여기서 랜덤으로 얘는 아빠 거, 얘는 아빠 거, 엄마 거, 엄마 거, 아빠 거, 엄마 거, 아빠, 엄마 둘 중에 하나가 막 랜덤으로 축축축 잠기는 거야. 한번 잠기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잠긴 것만 잠겨요. 그러니까 세포가 아빠께 잠겨있는 애는 여기서 분열을 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아빠 것만 잠기고 엄마 건 풀려있어요. 이와 같은 애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샴고양이 있어요. 샴고양이. 고양이 털색이 있는데 검은색하고 갈색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빠는 검은색 털을 주고 엄마는 갈색 털에 대한 정보를 줬어. 우열이 있으면 뭐 검은색이든 갈색이든 하나로 가야 되는데, 얘 털 색깔이 얼룩덜룩해. 무슨 얘기냐면 털이 검은색 털, 갈색 털, 검은색 털, 검은색 털, 갈색 털 막 이렇게 나와. 털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 털이 되게 얼룩덜룩해.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X, Y가 잠긴 양상이 다른 거죠. 네. 이쪽은 엄마께 잠겨서 검은색이 나오는 거고, 이쪽은 아빠께 잠겨서 검은색이 잠겨서 갈색이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네, 완전 랜덤하게 이렇게 된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바소체. 별거 아니죠, 바소체.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를 해줘야 되냐면은 전사 조절. 아직도 전사 조절입니다. 자, 아까 전사 조절은 지금 뭐를 했냐면 염색질의 응축 정도를 가지고 조절하는 거, 요거 배운 거고, 이제 뭐 배울 거냐면 아직도 전사 조절인데 전사 인자를 가지고 조절하는 걸 배울 겁니다.
전사 조절이라는 말은 전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는 얘기야. 아직도 여기서 이거 염색질 응축 다 오케이 사인 받아도 아직 전사 시작 못 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전사가 하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RNA 중합효소가 여기 프로모터에 달라붙으려면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요? 전사 인자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배웠어. 그쵸? 전사 인자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자, 전사 인자는 보편전사 인자와 특수전사 인자로 나눕니다. 자, 보편전사 인자는 프로모터에 결합하는 아이들을 얘기하고, 특수전사 인자는 프로모터 이외의 지역에 결합하는 아이들을 얘기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TF2D 이거 어디에 달라붙어요? 얘가 달라붙어서 뭐를 도와줘?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안착하는 걸 도와주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결합하는 애냐면 프로모터에 결합하는 아이죠. 그러니까 TF2D, TF2H, TF2C 이런 애들 다 보편전사인자들입니다. 그죠? 보편전사인자는 영어로 General Transcription Factor. 그래서 GTF로 표기하고요. 특수전사인자는 Special Transcription Factor.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거는 특수전사인자는 프로모터 이외에 결합한다는 얘기는 유전자마다 특수전사인자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고등학교 책에선 잘 다루지 않아요.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면 어려서 오니까. 근데 얘는 프로모터에 결합하니까 모든 전사의 프로모터에 다 얘가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배우고 있는 거죠. 전사인자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GTF 같은 것들이 딱 도와줘서 여기 RNA 종합해서 딱 달라붙었는데 그래도 시작을 못합니다. 시작을 못해. 이것만 가지고는 전사를 시작하기에 좀 약해. 그래서 이 전체의 이 전사계시 복합체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또 다른 애가 필요합니다. 예, 이것만 가지고 못해.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조절 요소라는 개념을 보시면 조절 요소는 활성자나 억제자의 결합 부위입니다. 결합할 수 있는 활성자라는 말이 편하나? 액티베이터가 편하나? 뭘로 얘기해줄까? 활성자가 편해? 액티베이터가 편해? 예, 그럼 활성자라고 할게요. 억제자는 리프레서 얘기하는 겁니다. 리프레서. 그러니까 활성자나 억제자가 결합할 수 있는 DNA의 자리를 조절 요소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조절 요소가 근거리 조절 요소가 있고요. 원거리 조절 요소가 있는데 그러면 근거리와 원거리라는 얘기는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라는 얘기인데 기준점이 있어야죠. 어디서부터냐면 근거리, 원거리의 기준은 프로모터부터. 이런 활성자나 억제자가 달라붙는 자리가 프로모터에서 가까워. 그러면 근거리 조절 요소라고 부르고 프로모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막 수천 베이스 페어 넘게 떨어져 있어. 그거는 원거리 조절 요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원거리 조절 요소에 활성자가 달라붙어요. 그러면 활성자가 결합하는 이 원거리 조절 요소를 뭐라 부르냐면 인핸서라 부릅니다. 인핸서라 부르고 원거리 조절 요소인데 억제자가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걸 사일렌서라 부릅니다. 인핸서, 사일렌서. 인핸서, 사일렌서. 이름 되게 이쁘지 않아요? 사일렌서? 이게 표현할 때, 생물에서 표현할 때 억제를 시키면 전사가 일어나지 않죠. 전사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생물학자들은 침묵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닥치게 만드는 그 물질, 사일렌서.
그죠? 업 시켜주는 애, 인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름 되게 예쁘죠?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왜 사일렌서는 나오지 않냐? 왜냐면 RNA 중합효소 자체가 프로모터와의 결합력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진핵생물이 조절을 할 때 그냥 놔둬도 결합 잘 안 돼. 그러니까 얘를 조절하는 방법은 억제자를 가지고 하는 방법보다 촉진자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해돼? 결합 안 하는데 억제자 만들면 어떡할 거야? 예? 결합 가뜩이나 안 해죽겠는데 억제자 만들어서 조절이 되겠나? 만들고 안 만들고가 티가 안 나요, 잘.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그래서 보통은 인핸서를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활성인자가 있을 때는 전사가 되고 없으면 전사가 안 되고 그러면 티가 좀 나죠. 그래서 이제 인핸서가 주로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거예요. 좀 더 고급 과정이 되면 사일렌서가 나와서 인핸서와의 상호작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일단 하나씩 배워봅시다. 그러면 잘 봐봐. 요게 이제 얘네가 붙어가지고 요게 이제 전사를 해야 되는데 얘네만으로는 못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인핸서에 자 머릿속에 정리. 인핸서는 DNA입니다. 어떤 DNA냐면 활성자가 달라붙을 수 있는 DNA의 자리를 그냥 인핸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인핸서에 이런 활성인자들이 달라붙으면 얘네가 전사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이게 무선 통신이 되면은 멀리 떨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막 이렇게 와이파이 켜가지고 막 이렇게 가서 뭐 전사가 되고 하는데 얘네가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무선 통신 시스템이 아니지. 그러니까는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내가 얘를 도와주려면 얘하고 이렇게 3차원적으로 만나야 돼,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이게 수천 베이스 페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만나냐가 궁금했는데 보니까 DNA가 이렇게 U자로 이렇게 휘어.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 요 전사하고 있는 이 전사인자들 복합체하고 만나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DNA를 정확하게 구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 혼자 막 구부러지나? 아니지. DNA를 굽혀주는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요 아이. 이걸 뭐라 부르냐면 DNA 굽힘 단백질이라 부릅니다. 굽힘 단백질. 그래서 DNA 굽힘 단백질이 정확하게 DNA를 굽혀가지고 인핸서에 달라붙은 활성인자들을 요거 RNA 중합효소와 전사인자들 모여있는데 갖다 붙여주면 요 둘을 이어주는 메게다 단백질을 통해서 이 전체 구조가 완성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전사가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사할 때는 DNA가 약간씩 조금만 풀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저 원거리 주력효소가 있는 데는 멀리 있는 데는 거기까지 풀린 아니죠. 여기서 이 RNA 중합효소가 활성을 가져야 그때 풀리면서 시작하는데 얘가 와야 활성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DNA가 이중가닥이 풀리면서 시작하는 거야. 아직 풀지도 못했어요. 그냥 붙어있는 상태야. 그래서 얘가 마법의 가루를 뿌려줘야 마법처럼 이렇게 내가 그의 손을 터치해줘야 그가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 하나라도 이 인핸서에 붙어있는 활성자가 없거나 아니면 여기 보편전사인자들이 없거나 단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사 시작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사 시작하기가 까다롭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유전자들이 우리 사람의 유전자가 한 2만 개쯤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인핸서의 존재를 알아가지고 인핸서에 달라붙는 활성자들을 한번 모아봤어. 몇 개나 있나. 단순하게 생각할 거면 유전자가 2만 개니까 서로 각각을 다 활성화시켜주려면 각각에 맞는 인핸서들이 존재해야죠. 그러니까 각각에 맞는 활성인자들이 존재해야지. 그래서 유전자가 2만 개니까 이 활성인자들도 2만 개쯤 되리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택도 없이 적어. 2만 개하고는 완전 택도 없이 적어. 너무 적어,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적은 게 어떻게 서로 다른 유전자들을 정확하게 매치시켜가지고 활성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나가 여러 개를 하면 조절해서 삑사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여러 개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럼 그 여러 조그만 것들이 결합해가지고 다양한 거를 만들어야 그렇지. 이 인해서에 컨비네이션을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여기 보세요. 간 세포야. 우리 간에서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만듭니다. 크리스탈린은 뭐냐면 이거 눈 수정체 만드는 그 투명한 단백질을 크리스탈린이라고 부르는데
간이 만약에 크리스탈린 유전자가 발현돼. 그러면 간이 투명해지겠죠. 이쁘겠죠. 이렇게 영롱하고 피가 비치고 이렇게 이쁠 텐데 그게 안 만들어져. 그리고 눈은 알부민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요. 알부민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눈이 불투명해지면서 그죠? 이렇게 안 보일 텐데 그거 안 만들어지고 투명한 크리스탈린 유전자는 발현됩니다. 이거 간이든 눈이든 DNA는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얘는 알부민만 발현되고 이건 발현되지 않고 이건 반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봤더니 이 전사를 촉진시켜주는 이 활성자들이 달라. 이쪽과 이쪽이 다르게 들었어요. 활성자들이 달라. 근데 딱 보니까 활성자 하나가 여기에 전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활성자가 조합을 통해서 도와주더라. 근데 여기 보시면 요 두 번째 있는 거랑 여기 두 번째 있는 거랑 똑같죠? 겹치는 것도 있는 거야. 활성자들이 겹치는 것도 있어. 근데 이 조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전자를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조합이니까 몇 개 없어도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겠죠. 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 그럼 뭐야? 여기 있는 활성자들 여기에서 전사 도와주는 애들 다 뽑아가지고 이쪽에다 집어넣으면 이쪽에서도 알부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전사라는 게 별게 아닌 거야. 락만 풀 수 있고 도와주는 애들만 만들어주면 돼.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눈에서는 눈만 만들어지고 피부에선 피부만 만들어지고 간에선 간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활성자들은 단백질. 그러면 활성자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야죠. 걔가 활성화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위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이 활성자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겠죠. 그 유전자에 붙어있는 프로모터가 있을 거고 이 프로모터를 인식하는 또 다른 애가 있겠지. 예, 그 위계는 이제 다다음 시간에 활동 잠을 하고 이제 또 접하게 될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 아니야? 활성자가 각 기관이 세포마다 있는 게 다 달라요? 예, 달라요. 이게 같으면 뭐가 되냐면 이런 게 다 같아버리면 다 같은 유전자가 전사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피부에서 손톱 생기고 간이 투명해지고 뭐 눈에서 발가락 나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막아줘야지. 그런 일이 없는 걸로 봐서 우리는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게 공부 좀 해본 사람들은 또 이게 좀 궁금해야 돼. 뭐가 궁금하냐면 원액은 폴리시스테론입니다. 그렇죠? 폴리시스테론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의 회로를 구성하는데 여러 개의 효소들이 동시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얘가 한 번 하면 A, B, C가 동시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하나의 효소 전체를 열 수 있어. 효율적이죠. 근데 진액은 모노시스테론이에요. 그러면 진액은 A, B, C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진액도 똑같이 세 개가 동시에 활성화돼야 회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잖아. 아니야? 얘가 하는 회로랑 얘가 하는 회로가 뭐 결국 같죠? 하나 만들려면 과정을 이렇게 여러 번 거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 필요한 효소들이 한꺼번에 활성화돼야죠. 원액은 붙어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활성화되는 걸 이해하기가 쉬워. 아, 붙어있으니까 여기 붙어서 전사가 시작되면 한꺼번에 주르륵 만들어지니까. 근데 진액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심지어 염색체도 막 떨어져 있어. 얘는 1번, 얘는 3번, 얘는 8번 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근데 이 세 개가 만들어질 때 동시에 세트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구조죠. 그렇죠? 딱 보면 인앤서나 이런 전사인자들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세트의 조합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한두 개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다 준비되고 있어. 다 준비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요소들이 하나씩 빠져 있는 거죠. 이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 세포가. 그러고 있다가 바깥에서 외부에서 신호가 온다거나 환경의 변화가 오면 여기서 보면 이게 호르몬이 이제 전사인자로 작용해서 신호로 작용하는 건데 이게 딱 들어오면 여기에도 맞고 여기에도 맞고 여기에도 맞죠. 그럼 세트가 여기도 완성, 여기도 완성, 여기도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들어오면 동시에 여러 개가 한꺼번에 쭈르륵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조합 중에 중요한 키포인트 한두 개가 안 만들어져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환경이 바뀌면 이거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세포 내에 쫙 뿌려지면 붙고 붙으면서 동시에 A, B, C가 한꺼번에 활성화됩니다. 아름다운 구조, 그렇죠? 모노시스트론이 통합적으로 유전자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포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진핵생물은 작동 유전자가 있나 없나? 작동 유전자. 작동 유전자의 정의가 뭐라고? 뭐가 달라붙는 자리? 억제 단백질이 달라붙는 자리. 좀 전에 내가 진핵생물에서 뭐라 그랬어? 억제 단백질이 달라붙는 자리를 사일렌서라 부른다 그랬죠? 네. 작동 유전자 없어요. 진핵은 그 프로모터 작동 유전자 구조 유전자가 오페론이죠? 작동 유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오페론이 없어요. 네, 오페론은 원핵 생물에서만 있습니다. 진핵은 오페론이 없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새가 빠지게 지금 해야 이게 다 통과돼야 전사 시작한 거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제 라인이 엄청 많은 거죠. 이거 다 통과해야 이제 그래 이 정도면 전사해도 되겠다. 전사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단백질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 단백질을 그냥 만들어지든 환경이 변하든 말든 냅두냐? 아닙니다. 끊임없이 관리를 하는데 전사가 되고 나서 조절한다 그래서 전사 후 조절 과정이라 불러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는 것들이 있어요. 전사 후에 뭘로 조절하느냐? 캡. 상태 안 좋으면 캡을 안 씌워버립니다. 지금 환경이 지금 너가 나가서 활동할 환경이 아니야. 그럼 캡을 안 씌워버려. 못 나가죠. 마찬가지로 폴리에이테이도 꼬랑지의 길이를 조절해. 대표적으로 테일링, 난자 같은 거에 난자 안에 mRNA가 잔뜩 들어있어요. 난자 안에 엄마가 mRNA를 잔뜩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주거든요. 근데 난자는 정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활성화가 안 되냐면 폴리 A의 꼬리를 일부러 짧게 만들어. 그래서 반응을 안 하고 있다가 정자가 들어오면 아데닌 중합효소가 막 활성화돼가지고 폴리 A 꼬리를 막 붙여. 그럼 mRNA들이 한꺼번에 활성화됩니다. 아름다운 구조. 그 다음에 만들어놔도 여기서 스플라이싱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뭐라 부른다고? 선택적 스플라이싱. 선택적 스플라이싱은 결국 인트론을 인식하는 부위에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서 여기에 덮어버리면 거기에 건너뛰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 전사를 해놓고도 후에도 조절할 수가 있다. 그죠?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요. 여기 보면 mRNA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여기 게시코돈이 여기 있어요. 여기 처음부터 게시코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렇게 리보솜에 소단위체 달라붙을 때 게시인자들 달라붙는 그런 자리들이에요. 여기에 또 조절 물질들이 달라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전사후 조절에 어떤 mRNA가 있냐면은 3번 탄소 쪽에 UTR 부위에 UTR이 뭔지는 알나? 비번역, 영어로 on, translation, region. 번역되지 않는 부위. 그죠? 근데 그렇게 쓰면 없어 보이니까 UTR로 쓰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이 UTR 부위에 A,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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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라는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mRNA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우리 그 mRNA 끝날 때 어떤 거 썼죠? 끝날 때 A, A, U, A, A, A 이걸 인식해서 잘라주는 거지? 그거 말고 끝부분이 아니고 여기 3번 탄소 UTR 요 부위에 A,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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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라는 서열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얘가 누가 이걸 인식하냐면 엔도뉴클레아제 내부 핵산 가수분해 효소가 이걸 인식해서 여기를 잘라줄 수 있어요. 여기를 핵산분해 효소가 여기를 딱 잘랐어. 여기가 잘렸어. 그럼 이 mRNA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분해되겠죠.
폴리A 꼬랑지가 막고 있었는데 그 꼬랑지 못 쓰게 여기 몸통을 잘라버리니까 이거 굉장히 빨리 분해됩니다. 그러니까 저 서열을 집어넣고 뭐를 같이 만들어주냐면 이 서열에 붙는 단백질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넣어놔. 그러면 이 단백질이 여기를 딱 막고 있으면서 핵산분해 요소가 여기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 환경이 안 좋아? 이 막고 있는 단백질 치워버려. 그러면 핵산분해 요소가 얘를 인식해서 바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폭탄 하나 달고 내보내는 거죠. 너 상태 안 좋아? 너 지금 환경 안 좋으면 터트린다?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얘를 막고 있는 단백질을 빼버리면 핵산분해 요소가 바로 인식해서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그 mRNA가 만드는 단백질 안 만들어지겠죠. 치밀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힘들게 전사했어. 전사했는데 전사가 됐어요. 이제 번역 조절을 보면 이게 뭐냐면 번역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전사후 조절까지 거쳐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번역할지 말지를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여기 보면 5번 UTRV하고 3번 UTRV가 있죠? 여기에 달라붙는 단백질들을 만들어갖고 여기에 붙여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소다지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야죠. 소다지체가 여기 붙어서 이렇게 가야지. 근데 여기에 단백질을 떡하니 붙여놨어. 그럼 번역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면 다 만들어 놓고도 여기까지 만들 때 이게 이런 거야. 여기까지 만들 때까지는 환경이 괜찮았어. 이 단백질이 필요로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시간이 걸리겠죠? 여기로 넘어왔는데 환경이 바뀌었어. 이젠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어서 출동을 시켜. mRNA가 이미 있으니까 이 mRNA 가만 놔두면 단백질 막 쏟아질 거잖아. 그러니까 이 mRNA에 이 5번 UTRV에 붙을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뿌리면 그 단백질들이 여기에 탁 붙어버려요. 그러면 소단위체가 지나가다 걸려서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번역이 안 돼. 그 다음에 이 3번 탄소 UTRV에도 여기 단백질들을 막 갖다 붙여버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뭐 이렇게 동시에 붙을 수도 있고 여기만 붙을 수도 있는데 여기 붙어도 가다가 또 여기 걸려서 중간에 그냥 끝나버려요. 흐지부지 돼버려. 네, 제대로 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고. 그죠? 그래서 mRNA가 있어도 단백질을 못 만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 조절이고 번역을 시작을 안 시키는 거죠. 번역이 됐어. 여기까지 오면 벌써 에너지 낭비가 심한데 여기까지 왔어요. 번역 후 조절이 있어. 원핵 생물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그렇죠? 이거 뭐 우린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 꼼꼼함은 가져줘야 돼. 번역 후 조절은 단백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단백질도 활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만들었는데 이 효소가 만들었는데 쓸데없는 것 같아. 지금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젖산 같은 게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내 몸에서 막 만들어져서 막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졌는데 젖산이 사라졌어. 그러면 이 단백질을 놔두면 뭐 낭비도 심하고 이게 또 어문 거 가서 이렇게 분해할까봐 내 몸에 있는 뭐 이상한 것도 분해할까봐 활성을 놔두면 안 돼요. 없앨 수가 있어야 돼 중간에.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단백질이면 이거를 활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절하냐면 절단을 시키거나 자르면 활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인슐린 같은 경우에 우리 인슐린을 처음에 만들어지는 걸 이제 프로인슐린이라 불러요. 프로자가 붙으면 아직 활성을 안 가졌다는 얘기야. 인슐린이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활성이 없어. 활성이 없는 인슐린이 막 돌아다녀. 그러고 있다가 저기서 이제 혈당이 높다? 인슐린 좀 만들어라 라는 신호가 구체적으로 딱 내려오면 가수분해 요소가 이 인슐린의 가운데를 뚝 쪼갭니다. 쪼개면 인슐린 2개가 활성화되는 거야. 긴 인슐린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못 쓰고 있다가 가운데를 뚝 쪼개면 인슐린 2분자가 활성화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절단해서 활성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떨 수가 있냐면 뭐 메틸화를 붙일 수도 그러니까 메틸기를 붙여서 활성을 있게 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분자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인산기를 붙여서 우리 뭐 많이 알죠. 인산기가 붙으면 활성화된다, 빼면 활성화된다, 뭐 그렇게. 그래서 만들어 놓고 상태 봐서 분위기 안 좋으면은 활성을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이렇게 해도 활성에 또 삑사리 나는 애들이 있을까봐 아예 없애버리는 기작도 있어요. 단백질 필요 없어. 쓸데기 없어. 쓸데기 없는 건 우리는 놔두지가 않아요. 쓸데기 없으면은 여기 이제 제 기능을 못하거나 아니면 환경이 변해서 얘가 필요가 없거나 이렇게 되면 유비퀴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되게 흔한 물질이야. 유비쿼터스가 뭐지? 유비쿼터스? 자동적. 어디에나 있는 뭐 이거잖아. 유비퀴틴 어디에나 있는 단백질, 흔해 빠진 단백질입니다. 근데 얘가 필요 없거나 분해될 단백질에 달라붙어요. 이걸 붙여주는 효소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효소가 얘한테 하나씩 붙여. 지나가는데 얘가 딱히 하는 일 없어 보여. 그냥 하나 붙이고 가고. 또 왔는데 또 얘가 딱히 하는 일 없어. 또 하나 붙이고 가고. 또 지나가다 딱 보니 또 하는 일 없어. 딱 하나 붙이고 가고. 이러면은 세 개가 붙잖아? 그러면 이 프로테아솜이라는 애가 얘도 물론 물질이니까 왔다 갔다 할 거고 프로테아솜도 왔다 갔다 하겠죠. 프로테아솜이 눈 감고 막 가다가 딱 만났는데 얘 머리 위에 유비퀴틴이 3개가 딱 있어. 그럼 유비퀴틴을 잡아갖고 쓰레기통처럼 생겼어요. 쓰레기통 안에 넣어버립니다. 들어가면 쓰레기통 안에 넣고 뚜껑 딱 닫으면 이 안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가득 차 있어. 그럼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미노산으로 쪼개가지고 새로운 단백질 만들 때 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절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설사 이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뒤까지 내려와도 그 효소 자체가 활성을 갖느냐 만드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조절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 없이 적절할 때 적절한 양만큼만 만들어서 우리 몸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과정 중에 단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병이 됩니다. 리소좀이 가지고 있는 가수분해 효소들보다는 좀 적은, 리소좀은 어지간한 애들 다 분해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단백질만 분해하는 게 아니고. 얘는 단백질 전용. 그죠? 그 다음에 RNA를 가지고 전사를 조절하는 이와 같은 방식이 또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그 김빈내리 교수님이 연구하는 게 이거예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걸 이제 RNAi 인터페어링이라고 하면 간섭, RNA 간섭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RNA 간섭. 이게 뭐냐면 mRNA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mRNA하고 상부적인 RNA 가닥을 만들면 얘가 가서 둘이 수소결합을 해버려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그 작은 소단위체가 붙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를 읽어야 되는데 둘이 상부적인 결합을 해버리면 소단위체가 달라붙을 자리도 없고 지나가다가 걸려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럼 뭐야? mRNA에 붙는 상부적인 RNA 가닥이 있으면 번역이 막힙니다. 그래서 RNA를 가지고 mRNA의 번역을 방해한다. 그래서 RNA 간섭이라 불러요. 이와 같은 현상을. 누가 RNA 간섭을 일으키느냐 보면 사람의 유전자 중에 요렇게 1차 mRNA 전사체가 요렇게 만들어지는 전사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이쪽과 이쪽이 상부적인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어서 지 혼자 저렇게 접혀요. 이렇게. 예. 이게 사실 한 가닥인데 물에다 넣으면 이게 안정화되려고 수소결합을 막 하다 보니까 이쪽에 A, 이쪽에 T 있으면 이게 이렇게 접히는 거야. A, T 이렇게 수소결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잘 봐. 요 고리구조 여기를 인식해가지고 다이서라는 효소가 있어요. 다이소 느낌 비슷하죠? 예, 다이서라는 효소가 여기를 자릅니다. 그래서 RNA 토막을 만들어요. 이거 되게 짧은 가닥입니다. 한 RNA 한 20에서 30가닥 사이? 20개에서 30쌍 사이를 딱 잘라. 그리고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주형으로 씁니다.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놔두고 한 가닥은 분해돼서 없어져요. 이 한 가닥을 이 mRNA 한 가닥을 여기 요 단백질이 인식을 해서
단백질에 붙이면 이제 얘가 RNA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누굴 찾아갈 거냐면 이 가닥하고 상부적인 가닥을 찾아가겠죠. 찾아가면 이 단백질이 효소 능력이 있어서 완벽하게 붙으면 얘를 완전히 분해시켜버리고요. 이렇게 수소결합이 중간중간 형성 안 되는 몇 개 입 빠진 게 생기면 요거 번역을 멈춰버립니다. 얘 달라붙어가지고. 이 단백질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 이름이 멋있어서 아르고나우테. 좀 있어 보이죠? 아르고나우테라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mRNA,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마이크로 RNA라고 읽어요. 작은 RNA 조각을 아르고나우테가 달면 이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RISC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RNA Induced Silencing Complex. RNA 때문에 생긴 침묵시키는 복합체. 그래서 RISC, 리스크라고 불러요. 리스크. 리스크가 만들어져서 얘가 mRNA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RNA를 가지고 RNA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 옛날에 이게 뭔지 몰랐을 때는 이게 인트론인 줄 알았어요. 이거 만드는 게. 인트론이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그 인트론이 쓰잘데기 없는 게 아니고 완전히 RNA 조각 20개, 30개짜리 막 만드니까 이건 뭐 정크 RNA라고 얘기했어. 쓰레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쓰레기가 mRNA의 적절한 전사된 mRNA를 적절하게 발현시킬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 거죠. 이걸 밝혀냈기 때문에 노벨상 후보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가지고 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병에 걸리려면 그 병원 균이 만들어내는 DNA에 mRNA가 있겠죠. 그 mRNA하고 상부적인 이 마이크로 RNA를 만들어갖고 아르고나우트에 붙이셔서 몸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그 병이 만드는 그 mRNA만 찾아서 공격하는 거야. 굉장히 강력한 약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 RNA가 있고 그 다음에 siRNA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똑같아요. 이거 외가닥 RNA예요. 외가닥 RNA인데 이렇게 접히는 거고 이거는 실험적으로 혹은 바이러스가 두 가닥 RNA를 가지는 RNA들이 있어. DNA처럼 상부적으로. 요걸 집어넣어주면 한 가닥으로 생긴 이런 거 말고 그냥 두 가닥을 집어넣어주면 이걸 다이서가 잘라서 한 가닥 보내고 아르고나우트에 붙여서 RISC 만들어줘가지고 그냥 요거와 상부적인 가닥을 억제하는 그와 같은 기작들이 일어납니다. 마이크로 RNA하고 똑같죠? 다만 요걸 만드는 전구체가 이게 한 가닥짜리냐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여기 뒤에 쓰면 더블 스트랜드니까 두 가닥 RNA냐 이것만 다른 거야. 기작들은 똑같고. 그러니까 한 가닥을 가지고 가공해서 아르고나우트에 붙여가지고 RISC를 만드냐 아니면 두 가닥 RNA를 바탕으로 가공해서 RISC를 만드냐에 따라서 이름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같죠. 그래서 RNA를 가지고 RNA를 막는 방법. 이게 이제 RNA 간섭을 이용한 조절 방식입니다. 깔끔하네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활동들을 하면 되겠습니다.